반갑습니다. 국제표준 아이템 발굴 및 제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김종경입니다. 저는 ISO TC122 워킹그룹 16, 18 그리고 SC3의 워킹그룹 13 컨비너를 맡고 있는 김종경입니다. 전체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듈 첫 번째는 아이템 발굴 및 준비고, 두 번째는 표준 제한 준비, 세 번째는 표준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네 번째는 표준 제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듈 3 표준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제안서 내용을 보시면 형식이 왼쪽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ISO의 경우에는 뉴워크 아이템 프로포즈라고 해서 폼 4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제안하시고자 하는 분의 이제 소속이라든지, 그리고 표준의 명칭, 그리고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쪽에 보면 표준을 왜 제안하는지, 표준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표준이 시장과 그리고 특히 글로벌 무역 장벽 해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표준이 특히 ISO는 대부분이 기술 표준이 많습니다. 테크니컬한 표준들이 많은데, 매니지먼트 표준인 경우에는 특히 지금 빨간색 표시된 것과 같이 이 부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하나의 표준이 다른 여러 가지 표준과 서로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니지먼트 표준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다른 TC라든지 SC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이러한 표준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환경과 관련된 거라든지, 경영과 관련된 거라든지, 품질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표준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C 같은 경우에 뉴워크 아이템 프로포절도 역시 왼쪽과 같이 조금 형식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역시 표준 제안서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이 표준 제안서를 처음 작성을 하시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한글로 여러분들이 표준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이 표준이 제목이 무엇이고, 타이틀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이 시장이라든지 어떤 경제라든지, 그리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표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하신 후에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표준 제안서를 처음 작성하신다고 그러면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협회라든지 국가기술표준원과 문의를 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샘플에 대한 내용도 담아놨는데요. 이제 ISO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샘플이 있죠. 개인제했는데, 처음에 어떤 이 뉴워크 아이템 프로포즈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작성할 때는 영문으로 다 작성을 하고요. 이 영문 작성을 진행을 하면서 잘 쓰시기 어려운 부분은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전문가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이제 채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제안서 작성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이미 제안한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작성을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에 대한 기여라든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작성이 되었을 때, 표준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ISO의 해당 TC라든지 해당 워킹 그룹에 기여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도를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반영이 되지 않으면 NWIP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간사라든지 의장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검토 단계부터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논의를 거친 후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준 제안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왼쪽 하단에 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들과
어떤 특히 국내뿐만 아니고 그 해외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어떤 기관들과 협의를 거쳤는지 그 부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표준을 제안하는 것은 국제 표준을 제안하는 것은 국내 표준과 다르게 해외의 여러 기관들과 어떤 협력을 거쳤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었는지 만약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이 표준 제안서에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어떤 기관들과 사실 논의를 했고 그리고 기존의 표준들은 이런저런 표준들이 있는데 본인이 제안하는 표준은 어떻게 해서 다르다. 이 표준이 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러한 표라든지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준들과 어떻게 다른지 하는 부분들이 여기 있는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준 제안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표준을 제안해서 실제적으로 표준을 완성하는 데까지 기간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3년의 기간이 걸리죠. 그래서 뭐 3년 정도가 디폴트로 되어 있고 더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좀 더 길게 48개월 동안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36개월로 진행합니다만 그 표준을 준비한 뭐 정도에 따라서 만약에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이미 다른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에 또는 우리나라의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 2년 만에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3년이고 좀 더 길어지면 4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샘플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표준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드래프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표준 제안을 하는데 표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하겠다 이런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표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이 표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TC라든지 SC에서 찬반 투표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상당히 그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표준이 될지를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찬반 투표를 이제 하기는 어렵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타이틀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목차라도 정리를 해서 지금 샘플과 같이 표준 제안서에 첨부를 해서 어떤 형태의 표준이 될 것이다. 즉 드래프트를 첨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드래프트에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해당 표준의 스코프입니다. 그 범위죠. 어떤 내용의 표준이 담길 것이고 그리고 어떤 표준까지 어떤 내용까지 이 내용에 포함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로 스코프를 적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사실은 전체적인 그 워킹 드래프트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그 타이틀, 즉 목차 정도만 있더라도 충분히 표준 제안서에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TC라든지 AC의 성향에 따라서 이 표준 제안서에 이런 워킹 드래프트를 상세하게 상세하게 첨부하기를 원하는 곳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해당 간사라든지 의장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서 모듈 2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기고문을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고문 작성하실 때 해당 의장이라든지 간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제안서에 그 들어갈 내용들이 어디까지, 어느 깊이까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여러분들이 감을 찾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표준이 범위가 굉장히 커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으면 이제 물류라든지 뭐 단순한 표준 아이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표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신규 TC라든지 SC를 작성해서 내는데 이것은 폼 1이라고 있습니다. 폼 1이라고 그래서 New Field of Technical Activity라는 그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폼 4 아주 내용은 비슷한데 단지 범위가
어떤 하나의 표준 범위가 아니고 전체 기술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기술표준이라든지 협회와 상의를 하신 후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보여드리는 내용이 표준 아닙니다. 워킹 드래프트에서 보면 저희가 표준 제안서를 제안하실 때 이 최소한의 기본 틀, 이러한 틀에 맞춰 가지고 작성을 해서 제출하셔야 되고, 이러한 표준안 템플릿은 여러분들이 ISO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 협회라든지 국가기술표준원과 상의하시면 표준안 템플릿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기본적인 이제 틀이 있고요. 이러한 틀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야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ISO 표준안 작성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역시 ISO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작성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IEC 표준안 작성 가이드라인도 역시 지금 첨부한 그 링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어떤 표준안 형식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표준 제안서 폼 4를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워킹 드래프트 폼 4와 함께 같이 제출할 기본적인 표준안을 작성하셨으면 반드시 국가기술표준원 해당 부서 담당관을 찾으셔서 담당관을 통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은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것은 국가적인 큰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첨부와 같이 사례입니다만은 국제표준 제안에 대한 추진 보고를 보고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안 배경이라든지 제안하고 있는 국제표준, 그리고 주요 내용, 그리고 첨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첨부에는 그 표준 제안서 폼 4죠. 폼 4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기본적인 워킹 드래프트를 첨부해서 담당관과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폼 4의 표준안 초안이라든지 그리고 워킹 드래프트의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같이 제출하십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모듈 내용을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